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환경 기사, 실기 혹은 이제 필답형이라고 부르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할 이동경이라고 합니다. 1차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2차 시험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고 조금 더 불편하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수업을 듣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에 접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누구나 좀 원하시는 점수를 근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향성은 그 출제 기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출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필기 때 수업했던 내용들하고 순서가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문제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1차 필기 때 시험 대비를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셨던 분들 혹은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따라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패턴은 약간 조금 세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출문제 풀이로 먼저 접근하신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풀이 하시다가 좀 막막한 분들은 이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를 처음 보지 않고 이론 때부터 따라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수업 패턴을 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는 좀 그 비효율적이고, 수강생분들 입장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아신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교재 내에 그 문제들이 굉장히 다량 수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들은 기출제된 아주 오래된 문제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챕터 넘겨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연습 문제, 예상 문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더 풀어보기 문제, 그 부분들까지 섭렵하신다고 하면 굳이 기출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론부터 따라와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방지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방지 기술이란 건 결국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는 일련의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출제 기준상 이런 오염 물질의 확산과 예측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론 부분에 개론에 해당했던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염물질은요, 이런 어떤 바람이나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의 종류 같은 것들이 경도풍서부터 국지 환류까지 있대요. 이론 때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작용하는 힘은요,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구심력, 원심력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바람의 근본 힘이 된다고 하는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도력의 반대급부에 해당했던 전향력, 이 둘이 엄청 중요합니다. 해서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pressure gradient force라고 해서 뭔가 압력을 가해진다는 것을 어감상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 기압이 많다는 거, 그런 얘기는 뭐예요? 기압이 세다는 얘기는 공기 분자가 그만큼 그 공간 내에 많다는 얘기예요. 기압이라는 건 지표를 누르는 공기 분자의 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고기압이라는 건 그만큼 공기 분자가 많다. 그 다음에 저기압이라는 건 공기 분자가 그만큼 적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농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려고 할 때 경도력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바람이 발생하더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기압차에 의해 생기는 힘, 바람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요. 고기압에서 외부로 향할수록 기압은 점차 감소합니다. 기압에 차가 생길 텐데요. 그것을 경도력이라고 하고요.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우측 외항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이제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고기압 중심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대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경도력이라고 한다. 네. 경도력이라고 한다고 함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측 외항으로 고기압 중심부에서부터 우측 외항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으니까 바람은 이렇게 불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이런 하강 기류가 가장 많이 발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모여서 반대쪽으로는 저기압 중심부로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저기압 중심부로 향해 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배우실 이제 경도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등압선이 곡선일 때 그 곡선을 따라 부르는 고공풍의 한 종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배우실 겁니다. 해서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네요. 로우 분의 1 곱하기 델타 n 분의 델타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우 1분의 1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델타 n과 델타 p가 좀 중요한데요.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의 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경도력은 강해진다 이렇게 보여지죠. 분자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델타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압선의 간격인데요. 등압선의 간격이 어떨수록 조밀할수록 경도력은 세게 붑니다.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우리 그 등고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등고선도 이렇게 차가 간격이 좀 이격될수록 뭔가 이제 좀 가파르지 않고 좀 여유로운 지면은 지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간격이 조밀할수록 좀 힘든 길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조밀할수록 경도력의 힘의 세기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향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한다는 것이고 회전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코리올리에스의 포스라고 되어 있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위도에 비례하고 풍속에 비례하면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바람의 방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것은 이 오메가 사인 세타의 U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요,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봅니다. 제가 등압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등압선이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저기압이라고 할게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경도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도력의 반대급부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이 정도요.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둘의 어떤 진행 방향을 제가 달리 표현을 했어요. 얘는 위쪽으로 가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세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힘의 세기가 같고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그때 지금 이 공간에서 부는 여기요. 얘를 이제 바람이라고 표현할 건데 요 화살표로 돼 있는 거. 전향력과 경도력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그 다음에 힘의 세기가 동일할 때 등압선에 평행하게 부는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윤풍이라고 부릅니다. 직윤풍은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고공풍의 한 종류인데, 이 고공풍의 한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직윤풍 외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하나 플러스해서 뭐가 있냐면 경도풍이 고공풍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마찰이 작용하지 않아요? 고공풍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만 잘 그리겠습니다. 여기 온도 T, 그 다음에 여기가 고도 Z입니다. 자, 그렇게 나타냈을 때 바람은요, 풍속은 이렇게 진행된대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 공간 내의 바람하고 여기를 U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내에 바람들 한 이 정도까지일까요? 자르면
점차 차이가 있죠. 이쪽은 한 이 지점까지 한계선을 지점까지 해서 위로 가면 갈수록 풍속이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이 공간이 있죠. 지금 풍속에 어떤 세기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풍속의 세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자유대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했어요. 마찰이 존재하는 층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마찰이 존재하는 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마찰이 존재하는 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풍속이 변화가 있어요. 풍향에도 변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표 가까이에 이제 뭐 빌딩이라든지 산 이런 것이 있으면 풍속은 당연히 변화가 있을 거고 또한 풍향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풍속의 변화를 덜 받겠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풍속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자나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대기층이라고 부르고 약 언제 상공 한 1km 상공 한 1km 이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유대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마찰층을 조금 더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냐면 에크만이라고 합니다. 에크만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래 마찰이요. 그러면 이거 작용해? 여기에 작용해? 그럼 마찰에 의한 풍속과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데 라고 해서 간단하게 뭘 표현을 해봤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위 두 개만 봤을 때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이제 가파르고 가파르지 않고 지금 이 수평의 화살표와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고를 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얘는 지금 U1000이라고 쓴 것은 이 화살표의 길이 정도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풍속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어떤 그 기울기 이것을 표현한 건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게 그냥 쭉 간 거예요. 풍속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풍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고도 1000m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00m니까 1km죠. 1km 상공에서의 어떤 풍속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에크만 나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 외에 얘는 지금 뭘까? 약간의 풍속의 변화와 풍향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평으로 그대로 가지 않죠?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풍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졌죠? 풍속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더하죠. 풍향의 변화가 급격하고 그 다음에 풍속의 변화도 급격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뭐로 비교한 거냐면 밤에는 뒤에서 또 배우실 내용이지만 개론 때 알고 계세요. 밤하고 새벽 사이에는 역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지표 접지 역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밤에는 어떤 풍속과 풍향의 변화를 줄 인자가 없다 해서 지금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밤에 풍속과 풍향의 변화를 고도 1000m에 있는 자유대기층과 상호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얘는요 낮입니다. 낮에는 어때요?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혼합되거나 확산되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속도 마찬가지 저감되고 그 다음에 풍향에도 변화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어떨 때 조금 덜 이 풍속과 풍향의 영향을 받냐면 지표 멀리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얘는 지표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 건물이라든지 산 이런 것들로 인해 풍속과 풍향의 변화가 더 급격할 테니까 상호 간의 비교가 좀 더 잘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크만 나선의
명을 누굴 딴 거예요? 이 에크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작용하는 마찰층이라는 것을 에크만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것은 경도력과 전향력의 힘의 세기가 같고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에 등압선에 평행하게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고공 풍의 한 종류로서 직윤풍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도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도풍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곡선일 때 그 곡선의 등압선을 따라 부르는 고공풍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도풍이라는 것이 작용하려면 여기 앞에서는 경도력과 전향력 힘의 세기 두 개, 힘을 표현하는 것 두 개만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도풍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등압선이 곡선이라면서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엇이 작용하냐면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직윤풍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결국은 경도력과 전향력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도풍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력과 그 다음에 원심력, 물론 여기에는 모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향력이라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도력이 지금 불고 있는 와중에 항상 누구는 반대급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향력은 항상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력이 부여된 상태에서 등압선이 곡선일 때 등압선을 따라 부르는 그 바람을 경도풍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윤풍 배우셨고 그 다음에 경도풍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지상풍입니다. 지상풍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저기 있는 코리올리의 식에서 하나를 따올 거예요. 뭘 알고 계시면 좋냐면 자 보세요.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것은 2 오메가 사인 세타의 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앞에 지금 있는 거에 여기 세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이제 위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 U라고 되어 있는 것은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올레의 힘이라고 하는 C라는 것은 위도에 비례하고 풍속에 비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했을 경우 여기가 극지방인 거죠. 어디에서 최대가 될까요? 적도는 위도가 0이고 여기가 이제 한 90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항상 코리올레의 힘은 최대가 된단 말이죠. 풍속에 영향을 받는데요. 누가? 전향력이라는 것 자체는 풍속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 풍속이 감소하면 전향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자가 뭘까? 이 풍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마찰이 작용하면 풍속과 풍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풍속이 작아지면 그러면 코리올레의 힘도 작아집니다. 풍속을 작게 만드는 것은 마찰이 클 때 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지상 가까이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상 가까이에서는 풍속의 변화가 급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작용하는 지상에서는 코리올레의 힘이 약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앞에 경도력에 항상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식에서 아시는 것처럼 마찰이라는 것이 작용하면 풍속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찰력의 힘의 세기가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커지고 길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전향력의 힘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얘의 힘의 세기가 점차 약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약해지니까 거의 마찰력과 전향력이 함께
뭉쳐지는 약간 이런 합성 팩터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본래 경도력과 전향력의 힘의 세기가 균일할 때 등압선에 평행하게 부는 바람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향력의 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경도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상대적 우위를 갖는 거죠. 상대적 우위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행하게 불고 있던 것이 경도력의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돼요. 이런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지상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직윤풍, 그다음에 경도풍, 지상풍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도력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전향력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찰력까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는 계속 공통적이에요. 경도력과 전향력, 경도력, 전향력. 경도력, 전향력은 공통적인 것이고 모일 때 원심력이 작용할 때 경도풍, 그다음에 마찰력이라는 것이 작용할 때 지상풍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있는 거에서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기에 관측자가 코리올리에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니까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물건을 여기 뭐 북극이라고 할게요. 여기 남극이라고 하겠습니다. 북극에서 남극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더란 말이죠. 왜 꺾일까? 바로 가지 않을까? 이때 작용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물체나 어떤 바람의 방향은 바꿔요. 방향은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속도에는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물체의 어떤 방향에만 변화를 줄 뿐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러나 전향력 그 자체는 마찰에 의해서 풍속이라고 하는 이것에 영향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향력은 해당하는 물체에는 풍속의 변화는 주지 않고 풍향의 변화만 줍니다. 그러나 전향력 자체는 속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칠판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에서 경도력과 전향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원심력은 잘 안 나와요.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실 정도면 됩니다. 지구자전을 고려한 가상적인 힘이고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입니다. 원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그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프릭셔널 포스라고 해서 저항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풍속과 풍향에 영향을 미치고 마찰력이 0인 상태,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유대기층이라고 불렀고 그때 부는 바람들을 고공풍이라고 불렀고 그 고공풍의 종류에는 직윤풍과 그 다음에 경도풍이 있었다. 마찰력이 작용하는 지표 부근을 마찰층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에크만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통상 경도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작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 지상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상풍이라는 것은 지면에 마찰력을 받는 모든 종류의 바람을 말합니다. 거칠기에 비례한데요. 그래서 지표 가까이에는 거칠기가 좀 큰 거죠. 거칠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애물이 좀 많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고도에 따라 풍속에 영향을 미쳐서 풍속의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데컨과 어윈이라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U라고 하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U는 U1이라고 할게요. 제로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Z, Z1 여기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수값이라서 어지간하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높이 한 20m에서 부는 바람이 있었어. 그 바람이 고도 한 10m라고 할게요. 10m에서는 바람이 한 2m/s로 불고 있었어.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고도를 한 40에서 뭐 100m 정도로 늘렸어. 그러면 이 풍속은 어떻게 변화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지표 가까이죠. 여기가 조금 지표에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풍속은 조금 더 증가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여기 P라고 하고 있는 이 계수값에 따라서 그 영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U1이라고 하는 거, U라고 하는 것은 U1, U0 이것도 1이라고 할게요. U1 이거에 Z, Z1이라고 하는 거에 2의 E-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이건 같은데 여기 n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수값인데 이거는 이제 뭐 n 값이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0.25나 뭐 5나 이런 식으로 0.5 등등등 이런 것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기의 지금 안정도를 판정하는 거예요. 0.25면 뭐 강한 안정 혹은 강한 불안정, 0.5는 강한 안정 이런 형태로 해서 계수값을 주어지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해 하셔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뒤에 있는 그 가우시안 계산식에서 한번 제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윤풍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대기층에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부는 바람이고요. 등압선에 평행하게 불고 경도력과 전향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경도력이 큰 바람은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됐었던 거였죠. 경도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경도풍이라는 것은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대기에서 등압선이 곡선을 이룰 때 원심력에 의해 전향력과 합력하여 경도력과 평형을 유지할 때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력과 이라는 것은 전향력과 원심력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지환류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트에서는 해륙풍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산곡풍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보세요. 각각 문제로 주는 경우는 배점이 굉장히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륙풍만 설명하세요. 산곡풍만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건 배점이 너무 작을 것 같고 해륙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곡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쳐서 문제를 해서 한 배점 6점 정도로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해륙풍과 산곡풍은 동일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낮과 밤에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낮과 밤의 열 용량 차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해륙풍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자고 하면 여기가 이제 해수미입니다. 여기가 육지이고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동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 해수면이 먼저 뜨거워질까요? 육지가 먼저 뜨거워질까요? 이쪽이 조금 더 빨리 더워지죠. 그것은 이제 비용량이 육지 쪽이 바다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좀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다는 건 공기의 분자의 운동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막 확산하려고 듭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얘네들이 막 위로 올라가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개론 때도 배우셨지만 밀도라는 건 질량을 부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의 운동력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으로서 밀도가 가벼워진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지. 위로 막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뭐가 되냐면 공기의 분자가 많아지는 그 공기 분자가 한 덩어리처럼 많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고기압이 된다고 했었죠.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점차 모화되어 낮에는 저기압화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점차 고기압이 된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기압이라는 건 어디로 향하려고 든다고요? 항상 저기압을 향해 가려고 듭니다. 밑에서부터 저기압으로 올라와서